뭐 엄마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배신감, 분노,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내담자의 그 심리 구조를 한번 봐볼게요. 처음에 네. 배신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배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죄책감이라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그 심리적 위치예요. 그럼 이제 이 죄책감이 보통 부모들이 어떤 이야기에 자녀들이 죄책감이 드냐면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이거나 폭력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고생을 할 때 대부분 이제 힘드니까 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내가 너 아니었으면은 뭐 뭣도 하고 이럴 건데 자기 인생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대체 왜 그래요? 사실 굉장히 그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잘 해줘요. 지금까지 살았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걸 만큼 너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고 그냥 날것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쩐다? 내 인생이 망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듣는 자녀 입장에서 뭔가요? 아, 내가 엄마의 짐이었구나. 내가 사랑스럽고 아이고 이쁜 딸 엄마가 나를 자랑스러워 여기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짐이었네? 이렇게 이제 자녀가 생각해요. 그러면 짐으로 여기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너는 짐이잖아. 너가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왜 태어났어? 이러면서 나를 갉아먹는 이제 프로세스로 자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쪽 구조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상담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 구조에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안일을 하고 동생을 돌보고 뭔가를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는. 그러면 왜 그 힘든 감정이 들었을 때 공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동생을 돌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결국 내 존재를 뭐하여? 엄마가 생각했던 그 존재를 뒤집는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엄마 짐이 아니잖아. 봐봐. 엄마는 나를 짐으로 여기지. 엄마 인생이 망했다고 하잖아. 내가 짐이 아니잖아. 이거를 증명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걸 굉장히 중요한 존재적인 부분으로 내담자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이 지금 죄책감의 지점에서는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네. 그럼 뭐냐면 봐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내가 그러면 어린아이로서 엄마한테 투정도 하고 싶었고 뭐랄까 땡깡도 부리고 싶고 뭔가 엄마한테 요구도 하고 싶은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었을 텐데 그 마음을 접고 오히려 짐이 아닌 존재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려고 애쓰고 아둥바둥 온몸으로 열심히 살았네요. 다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인정해 주냐면 결국 내 존재가 흔들거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동안 존재가 괜찮았냐면 공부를 잘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하니까 우리 딸이 전교에서 1등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교대도 가고 뭐 또 하고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면 어때요? 아, 내가 엄마의 짐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지, 자랑거리지 하고 잠시 우리가 마약을 먹으면서 그 이렇게 진통제를 먹으면은 이게 내가 뭐 마약을 먹는 것처럼 오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그 아픔이 어때요?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간 진통제처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짐이 아니라는 것들을 순간에 잊어버리고 내가 짐이 아니라는 것을 순간 나도 잊어버리고 자랑스러운 딸이라는 걸로 대부분 이제 대학교까지는 이게 버텨와요. 그런데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뭔가 직업을 구해야 될 때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공부는 그냥 하면 되는데 하면 된다라는 게 그래도 열심히 하면 뭔가 결과가 나오지만 취직을 하거나 뭔가를 사회로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변수가 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 뭐 임용고시에서 떨어지거나 회사에서 떨어지거나 그럴 때 내 존재가 어때요? 다시 한번 흔들려 버려버리니까 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촉발 요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지점은 뭐냐? 세 번째 지점은 이거죠. 이렇게 살았네요. 그러면 상담자가 왜 이렇게 반응해줘야 되면 당신의 존재가 짐이 아니라 이렇게 당신이 열심히 이 존재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다는 걸 상담자가 알아주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제 한 번 더 나가는 건 그런데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도 시원찮은 판에 돈을 벌어도 시원찮은 알코올로 엄마를 때리고 막 이 집안에 폭력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민들레님께서 엄마의 편이 되어서 엄마를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셨네요. 방패막의 역할까지 하셨네요. 왜 내가 어린 민들레가 엄마한테 투정을 받아야 될 민들레가 그 어른의 역할로서 아버지의 폭력을 막았을까요? 알지만 다시 이제 질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역시 내가 엄마의 짐이 아니라 내가 짐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그래 내가 엄마 이렇게 힘든 건 내가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잖아. 나 버리면 안 되지. 이런 이제 그것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보호막의 역할로서 하고 있었네요.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정도로 내가 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셨네 하고 존재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존재라는 건 뭐냐면 대상관계 이론에서 내담자의 셀프, 자기의 존재, 자기 표상에 대한 이 부분을 상담자가 이렇게 바라보도록 보여주는 그런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뭐 해학적이다 어쩌다 이러면 주지하러 가버리면 이게 들어가기 어렵죠. 이 부분에서. 그런 이제 지점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지금 내가 이 구조가 이 죄책감이 왜 드냐면은 짐이라는 존재를 반증하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온 거야 지금까지. 근데 이제 이 짐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구조가 어떻게 깨져버렸어요. 자랑하는 엄마가 괜찮았는데 아이고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아버지를 지켰는데 용서해라고 하는 거야. 용서해라고 한 그 말에 내가 용서해라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우리 민들레님에게는 배신감으로 있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죄책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일단은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죄책감을 다루고 네 번째는 이제 그럴 때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아니면 그 당시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뭣도 하고 엄마의 기쁨조로서 했는데 이렇게 맞짱을 뜨면서 엄마한테 최장의 공격의 폭탄을 던질 때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것과 공격의 최장수의 폭탄을 쓰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지금 방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담자가 왜 그러는가에 대한 자기의 구조를 알아야지 그 다음 이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 우리가 어떤 상황을 이해만 해도 어떤가요? 이해만 해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내가 그랬구나 이런 걸 이제 이해만 해도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통합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왜 그럴까요? 엄마가 내가 이 뭐라 그럴까 그 죄책감에 대한 이 부분의 짐이 아니라고 여겼는데 내가 이제는 그 기쁨조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어렸을 때는 공부를 하고 청소도 하고 아버지를 막아주고 이런 것을 다 하면서 내가 이 짐이 아니라는 걸 반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내가 이 폭탄을 던져야 될까요? 기쁨조 역할, 이 엄마의 짐이 아니라는 것들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것이 없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설이에요. 이렇게 내담자가 물론 얘기한 것들을 조합을 해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담자가 자기의 그 지점을 알아가는 거죠. 그럼 결국 내가 기쁨조 역할을 엄마에게 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엄마를 어때요? 마지막에 엄마는 애 낳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어머니한테 최악의 슈루탄이죠. 슈루탄. 그러니까 또 맞짱. 집 나가! 그럼 집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서로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내담자가 힘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엄마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떠시냐? 엄마는 애 낳으면 안 된다 하는데 다시 또 죄책감이 드는 거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야. 다시 또 이 죄책감에 이 부분이 드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이제 이 죄책감이 드는 그 부분을 엄마가 줘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2차적으로 수류탄을 던져서 엄마를 아프게 했다는 게 또 죄책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보여서 내담자에게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제 좀 필요하겠다. 첫째는 그게 보여집니다.